틀려지는 거. 이게 틀이 못 가게. 쓰레기 못 갈 건 없어. 내가 봐서는 이 밭에는 제가 봐서는 지가 아까 뭐 10톤 말씀하셨는데 10톤 못 따요. 그렇지. 아니야. 10톤이 아니라 5톤 따기도 힘들어요. 네. 왜 못 따냐면 네. 이 지금 꽃눈이 이게 음. 지금 현재는 그나마 아직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요대로 한 2년만 가잖아요. 이 꽃눈 없어져요. 나 이거 변해고 새로 키운다니까 말하자면 새로 뽑아오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오면 근데 이렇게 욕심내서 다 가져가가지고는 있는 꽃눈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잘라서 다시 받으셔야 돼요. 잘라서. 여기서 새로 나온 거를 두고 자른다 그거 다시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담아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기관부하고 연차가 생겨야 그 세력이 차이가 나는 거지. 여기 중간에서 나오는 이 대체질을 한다고 한 1, 2년이면 다 따라잡아요. 이게 처처에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제식 간격을 너무 좁게 심으셨고 수고를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고를 낮게 특히 다축에서 수고를 낮춘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절대 3m 밑으로 낮추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지금 벌써 한 3, 4년 되시니까 문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 세력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이 주간부하고 지금 이걸 비교해 보세요. 이 원 주지하고 이 축간에 새로 받은 거하고 굵기가 거의 똑같아요. 금방 큰 거 이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눕혔다. 얘까지 또 망가뜨리는 거예요. 얘가 얘를 또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나 이거를 잘라가지고 우리 다시 받아야지. 그렇죠. 벌써 작년에 잘라 나갔어야죠. 하나씩은 잘라 나갔어야죠. 이거를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문제가 됐던 거 만약에 이게 올해라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 정도는 나가줬었어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것들을 다시 요 공간을 채우고 올해는 다시 또 이거를 잘랐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비율이 맞는 구조를 가져가야 돼요. 이수형에서는 철저하게. 그래야 이 꽃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2년만 가면 여기 이 달려붙어 있던 꽃눈도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햇빛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얘가 아직 나무 세력도 있고 아직까지는 광안경이 그나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오래 지나잖아요. 얘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 다 망가져요. 꽃눈이 형성된다 해도 점점 약해져요. 그게 세장광 추형에서 수간이 복잡해지고 밀집 장애가 오면 하단부에 꽃눈이 없어지는 형태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차 이거 한 번에 하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한 번에 이걸 다 자르게 되면은 또 그만큼 또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자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여기서 1m 이상은 더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축간도 지금 뭐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축수를 더 많이 가져가면은 뭐 세력이 좀 다운되는 건 맞기는 한데 그 세력이 또 너무 많아져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꽃눈이 없어져요. 이수형의 문제는 그거예요. 꽃눈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꽃눈이 한번 없어져 버리면 똑같아요. 세장망 취향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벌써 이 하단부에서는 꽃이 생길 데가 없어요. 이런 형태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수형이 뭐 말로는 아까 이탈리아나 뭐 뉴질랜드 쪽 계속 말씀하실 때 그쪽에서 만든 수형은 맞긴 한데 우리나라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후가 다르고 이 토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네 나라처럼 그렇게 안정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걔네 나라는 기계 전종이에요. 그냥 일괄적으로 적심하면 꽃눈이 다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적심에서 꽃눈 생기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긴 도장지에 이런 것밖에 없어. 맞지. 그러니까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작년에 사과 여기에 달렸던 자리인데 얘가 아마 1m는 나갔었을 거예요. 거의. 그래요. 이게 사실 과대거든. 과대가 1m 정도 나가는 세력이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식 간격도 잘라버렸으니 이것도 갖다 부드러워요. 한
1m 심으신 거예요? 1m 20? 1m 20이야. 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리 좁게 심어도 1m 50 이상은 무조건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최하 1m 80에서 2m 정도는 이게 단일 구조수로 갈 때는 그 정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멀티 이거는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2열 복렬로 심는 것도 내가 지금 남아가지고 저 옹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렬로 심는 저도 뭐 복렬로 심었지만 복렬로 심는 것조차도 광 환경이 나중에 한 10년 정도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멀티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좁게 심은 데다가 양쪽에 또 이렇게 붙였을 때는 더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꽃눈이 굉장히 지금 좀 불량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게 이 상태로 1, 2년만 가면 그 불량한 꽃눈도 없어져요. 그러면 뭐 10톤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장방 추형 그냥 보통 농사 짓는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품질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사과 품질이 일단 좋아야 되고, 물론 햇빛 이용 효율이 좋기 때문에 사과 품질이 좋아야 되고, 이제 수확량이 많고 뭐 이게 과대가 계속 이제 좋은 꽃눈이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생기는 게 장점인데, 이 상태에선 그 장점이 나오질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상단부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뚝 잘라 놓으신 거 이거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사실. 이걸 왜 잘란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밑에 가지를 바뀌어. 이게 1년에 이까지 다 커버렸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없는 거야. 눈이 없는 거야. 눈을 키우기 위해서 저거 잘라버린 거야. 왜? 위에 옥시 내려오지 못하게. 근데 이유가 있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 거 아니요. 다 과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거. 네. 연차변은 뭐가 있어요? 여기 연차변은 네. 이렇게 그거는 요거는 작은데 큰 것들은 이런 것들은 1년에 이까지 다 큰 거야. 3m 큰 거야. 이런 거는 연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옥신을 하든 뭐 하시든 하는데, 이런 기부 우세성을 이런 거를 몰라. 처음에 뭐 알았나 이게. 처음에 내가 그래서 이 동해면을 다 풀어내라고 다 풀어내서 괜히 풀어내서 안 풀어냈으면 여기 이 싹이 나온다고. 싹이 나오면 저거는 그 해는 싹이 나왔어. 그리고 키웠다고. 우선은 이 케이블 타이로 이거를 묶어서 이 세력을 조절한다는 건 잘못된 아니 얘기야. 이거 원인이 여기서 싹을 받으려고 그래. 우리 이거 돌려주려고 그러거든. 여기서 햇수를 받아가지고 이건 저 파옮기고 여기서 이쪽으로 다 뽑으려고 그래. 그래서 다 생각이 있어서 했지 그냥 막 한 거 아니요.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했어. 처음에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초보자님은 이게 복잡해서 이게 이제 이건 저거 때문에 지금 못 벌린 거야. 저거 파내고 나서 이제 벌릴 거예요. 저거. 걸린다고? 네, 저건 한 50주가 남아가지고 저쪽에 땅을 많이 저쪽에 했어요. 엠부 심었다는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심었어요? 거기 한번 가요. 엠부에다 심은 데 한번 가봐요. 거기 가면 이제 알 지금 거야. 그 이야기 해봐. 엠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리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네. 나도 엠부를 심었거든. 네. 엠부를 800주 심었는데 구유식으로 딱 이렇게 심었는데 나는 10이고 뭐이고 물도 제대로 못 줬어. 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억지로 컸는데도 엠부가 수세가 되게 센 거예요. 부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못 크게 억지한 것처럼 내가 못 키웠는데도 마이선님, 못하는 큰 거야. 얼른 그거 하고 가요. 자, 저쪽에 가면 내가 그 여기서 처음에 한두 나무를 우리 저 마이천이 해갖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벌써 뭐 다 계획적으로 다 하셨다는데 그러게요. 제가 만들어 줄 수 없고. 많이 하지 말고 한두 나무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 우리가 요거 1년차, 2년차, 3년차마다 다 달라요. 처음에 만드는 게 이렇게 한 거야. 그중에 제일 안 좋은 거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제일 안 좋은 거를. 강사님이 올해 뺄까 내년에 뺄까 설명을 하시면서 그럼 내가 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마이스터님 얘기를 다 알아듣는다고. 내가 농대를 나왔는데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리 안 해주고 내가 다 해요. 알아듣는 저쪽으로 가요. 네, 저쪽으로 가요. 해야 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얘도 빛이 들어가야 눈이 발화가 되고 꽃눈이 형성돼요. 이게 억제가 되면 그만큼 눈 형성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굳이 이거를 뭐 가져갈 필요가 없고. 차라리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잘라버리고 약한 가지로. 너무 강하고. 한 해에 다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강한 거. 물에 빠지면 더. 대략 요 정도 선에서 그게 이제 이게 눈이 발생이 안 되니까 전부 그 발생할 목적으로 자르신 거죠. 근데 분명히 잘리면 절단전정을 하면 가지 발생은 잘 돼요. 대신 여 하단부에 발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세력이 안정화되면서 꽃눈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약간 도장성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르는 게 좋지 않고 아상을부턴 PA나 뭐 이런 수초 발화제를 발라서 발생하시는 게 꽃눈 형성을 훨씬 더 유리해요.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자르면 얘도 많이 크지만 여기서 나오는 눈이 발생되는 것도 강한 눈이 발생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수영에서는 눈을 붙여야 되는데 가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절단전정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단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골드는 워낙 가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골드는 이제 절단전정으로 그런 방식으로 유도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이런 세력이 강한 품종들은 이런 방식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세력이 강하거나 긴 결과지가 있으면 그만큼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은 결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서 적심으로 꽃눈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꽃눈이 형성이 돼도 사람으로 치면 한 8싹둥이밖에 안 돼요. 이게 저 아랫지방 이게 빨리 발생이 돼서 적심을 해서 뭐 6월 한 뭐 중순 이전에 적심을 해서 멈춘 것들은 아랫지방 뭐 경북지방은 좀 유리할 수는 있지만 강원도는 적심으로 꽃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은 꽃눈을 만들기가. 꽃눈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액화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8싹둥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심으로 억제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하게 만들어서 적심을 만드는 것보다 좀 약하게 발생되는 게 조기에 성장을 멈춰서 만드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BA 체력이니까 꽃눈만 되더라고 딱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 수영에서는. 그러니까 자르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크게 하면서 그걸 발라갖고 이런 형태의 눈을 많이 만드시는 게 이수영의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력이 강해지면 그만큼 꽂는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셔야 돼요, 이수영은. 그리고 강해지는 게 이제 이런 거를 뭐 이수영의 이 힘을 좀 억제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여기에대로도 뭐 다르시려고 그런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지가 절대 이수영에서는 불리해요. 좋지가 않아요. 항상 얘를 이 원 기간에 저 1번 축을 반발할 수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잘라서 다시 갱신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달아먹고 여기서 발생되는 걸 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제목 26이죠. 네. 26인데 지금 이게 또 너무 많이 묻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수세가 센데 그나마도 깊이 심어버리는 여기 저 선생님만 얘기해. 그래서 지금 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실 때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더 복잡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이쪽으로만 붙이시고 저쪽 방향은 저쪽으로만 붙여서 이 가운데를 항상 교차가 되지 않게 하셔야 햇빛이나 통풍이나 약방제할 때 유리한 거예요. 이걸 없다고 해서 반대쪽에서 끌어가는 순간 여기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성하는 데는 이수영에서는 원칙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노력은 많이 했네. 뭐 한쪽으로만 이게 양쪽으로 벌리는 한 방향으로만 키우신다면은 반대편에서 끌어오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근데 지금은 양쪽으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지도 하나도 안 받았어 나는. 온 사람들고 다 추리 전문가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있었어. 이 형태로 가면은 네. 1, 2년만 지나면 아까 거기하고 똑같아져요. 달라질 게 없어요. 뭐 다르게 키우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년 후는 저거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있는 거 잡으려고 눕히면 안 돼. 눕혀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아무리 눕혀도 안 돼요. 얘는 얘대로 계속 굵어져요. 오히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은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걸 세우고 얘도 이쪽으로 오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을 분재 만들듯이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나오는 방향 그대로. 그리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게 상부에 이렇게 강한 것들은 왜 그러냐면 얘가 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얘도 지금 좀 세긴 한데 이쪽으로 가서는 이 정도 굵기도 뭐 한 매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약한 가지를 세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거보다는 강한 거를 이렇게 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런 형태로 세워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방향이 교차돼야 되고 그래서 세력을 안정시키려면 뭐 수고도 좀 낮추고 그럴 거면 한 2, 3년 차까지는 이 가지를 좀 많이 가져가시고 이 간격이 제가 뭐 계속 다축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고를 낮추려고 이 가지 숫자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축간의 거리도 짧고 얘를 억제를 해서 결과지 자체를 화석성 가지 이런 형태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좁아지면.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정도로 좀 억제가 돼서 나무 세력이 떨어지면 얘가 과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해 달아먹고 그냥 꽃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간의 간격도 약간의 그건 필요하고 결과지의 힘도 약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열매를 키우고 다음 연도에 과대지를 형성해서 꽃눈을 만드는데 너무 억제를 시켜버리면 그 꽃눈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해버리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지가 많다고 해서 뭐 수확량이 많이 올라 물론 많이 가니까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게 한 해 정도지 지속성이 없고 요거 이런 걸 설명해달라래 이런 걸. 네. 네 다시 심더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너무 낮추면 제가 봐서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무가 갖고 있는 힘을 그냥 좀 어느 정도 반발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해야 생산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게 유지가 돼요. 어떤 그 사이클이 하나만 틀어져 버리면 얘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수용이에요. 해거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구성을 할 때는 요거를 좀 지키셔야 돼요. 가지 배열. 내가 키우는 방식에 맞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 키우는 걸 그냥 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틀 안에다가 갖다가 딱딱 맞춰 넣어줘야 돼요. 이걸 뭐 엄한 대로 막 끌어다가 이거 교차를 하거나 막 복잡하게 해버리는 순간 얘는 망해요. 이수영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수영이 여기서 교정을 안 해주시면 저기하고 똑같아진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란차 따라서 내려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저거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다 가 볼게요. 그냥 가 그냥 가. 저 아리수는 저거 내려가. 적게 나오더라고. 이거는 많이 나오는데 저건 적게 나와. 저 세력이 약하니까요. 그 저거는 별로 전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저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여기까지 좀 끌려버리면 어때? 내려가. 그러니까 이제 얘를 좁게 심으셨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얘는 요 공간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돼요. 얘를 침범하면 얘는 또 올라갈 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옆으로 가지가 나오니까 이건 여기까지 오시는 게 그러니까 교차만 안 되게끔 거기서 돌려. 구조를 그렇게 틀 안에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 양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나 아까 노란 침범을 하면 안 돼. 얘는 얘 공간에서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없애주고 이거를 오히려 여기까지 이렇게 이건 아까 들어가지고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맞거든. 올라오는 게 낫죠. 노란 차를 해서 그게 올라가나 그랬어.
그러면 얘도 얘가 좀- 너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만 와야 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얘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고. 그것도 더기까지 가고. 그 공간을 벗어나면 얘는 세력이 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얘는 좁아지니까 얘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게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거를 조금 눕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높여야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올해까지는 이 상태로 해서 얘를 더 키우는 게 목표고 내년에서는 얘를 좀 낮춰가지고 옆으로 눕혀줘야지. 근데 아리수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쟤는 한 6년 정도만 되면 체력이 꼬꾸라져요. 엄청 약해지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쟤는 축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세력이 떨어지는 순간 세력을 다시 뭐 전정을 하고 뭐 양분을 많이 넣어도 한 번 떨어지면 살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렇게 하지만 축수를 조금 더 줄이고 열매 숫자가 꿀리 숫자가 많이 붙으면 그만큼 축수를 조금 줄여주시고 세력이 조금 강해.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리수 같은 경우는 추석사과기 때문에 작으면 돈이 안 돼요. 그렇죠. 크게 하려면 결국은 나무 세력이 좀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골드도 마찬가지고 이 아리수도 마찬가지고 세력을 떨기면 안 돼요. 쟤는. 얘하고 후지 같은 경우는 세력을 억제를 시켜야 되는 성향이고 저 두 개는 세력을 조금 강하게끔 유지를 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쟤는. 근데 지금 저 축수 여기하고 똑같이 저런 축수를 가져가게 되면 쟤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골드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아직 나무가 유목이라서 그렇지 저거 한 6, 7년생만 넘어가면 저 상태로 가면은 다 작아져요. 네. 그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요, 이게 여기, 길 먼저 이게 심잖아요. 심으면 이걸 할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관리해야 돼? 맨 처음에. 나무가 만약에 이렇다면 네.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심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크더라고 저거. 이거는 뭐 뿌리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래 클 수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뭐 활착에 뭐 이걸 잘라줘야 되네. 다시 봐도 이제 하단부의 이 굵기는 가지가 있다 해도 얘는 못 써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굵어져요. 무조건 굵어져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뭐 요 가지 나오는 것들을 꽃피면 다 잘라줘야 돼. 이런 거는 지금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약한 것들은. 이게 이런 나무에는 꼭 사과를 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오래 키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올해 이게 안 큰다, 그럼 다시 심으셔야 돼요. 얘는 뭐 뿌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해 만약에 안 큰다 그러면. 네, 다른 나무 달라. 그 없을 때, 이거 없을 때, 이 나오면 되지, 나가면. 이게 원래 이 간격이 맞아요. 이게 하나 없는 게. 그래야 이 나무의 힘을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하나를 더 심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나무 숫자고 면적하고 딱 맞춰가지고 이 꼽은 거라 이게 500평에다 500줄가다 딱 꼽은 거야. 그러다 보니 1.2m 계산이 나오더라고. 다른 개념이 없었어요. 이거 사전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거를 세우고 이렇게 좀 강한 것들을 네. 없애버리는 게 맞죠. 네. 예를 들면 더블 구요 같으면 이게 이쪽으로 쭉 와도 되는데 그럼 그거 키워서 하면 되는데 얘가 있잖아요.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낮춰버리시는 게 잘못인 거야. 얘는 세워야 돼. 맞아요. 얘를 이 상태로 놔두면은 얘가 엄청 강해져요. 얘 둘이. 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 각도, 그러니까 이 수영은 조금 이 각도라든지 이제 세력 조절하는 거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 관리를 못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엄청 세지는 거예요. 얘까지. 그렇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 아까처럼 이 밑에 네. 하단부 이 기부 쪽에서 엄청 강해진 것들이 이제 발육지가 되고 이쪽은 세력이 꺾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이 수영이 유지가 안 돼요. 얘는 어떻게든
이쪽이 세력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각도 자체도 아까 저것처럼 일단은 좀 세워놓고 올해 얘를 조금 올려놓고 네. 그래놓고 내년도나 후년도쯤에 이제 약간 내려주는 이런 방식을 해야 돼요. 한 번에 구성은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네. 한 번에 잘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이걸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 그렇죠. 여러 번 손이 가야 돼. 그래서 초기에 얘가 좀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이거 좀 장난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이런 거 뭐 달아먹겠다고 해봐야 억제가 안 돼요. 얘는 그죠. 이게 하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틀을 좀 잡아가셔야 돼요. 3년 차까지는.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처음 하니까 누구 치료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다 놔둔 거야. 그러니까 입혀놓은 거야. 그래서 그만 눈 날려서 마이스타님 오늘 오셔서 아주 지도 잘 해주셨습니다. 지도 해달라고 그러니 이게 정지 안 하고 가만히 하고 이걸 손에서 본 거예요. 처음부터. 밑에보다는 여기가 조금 여기는 그래요. 500명으로 줘서 고치를 했지. 다 잘라내고 이게 저런 거고 여기 이렇게 굵은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도 고치면 그러니까 올해 지금 당장 잘라버리셔도 되는데 잘라버리려고 내가 지금 저래놓은 거야 지금. 어떻게 하고 지금. 여기서 잘라보세요. 근데 한 방법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자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 6월 초쯤에 그 통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리세요. 6월 초에 돌려야 돼요? 근데 그때 떨리면 이게 의미가 있는 스킬에서 그냥 뭐 몇 개 다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다가 근데 이걸 지금 잘라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림이 이게 저것도 축이었는데 자르면 뭐 거세게 되는 내가 환상바퀴 할 작년에 해봤거든. 많이 해봤어요. 바퀴 기술이 있어요. 기술가도 환상바퀴를 한 하거든. 바퀴까지는 아니고 그냥 톱으로 더불어만 한 돌려라. 바퀴만 싹 돌리면 요 하단부에서 무조건 나오지. 가지가 무조건 나와요. 근데 6월달에 하라. 네. 그러면 10월달에 나온다. 6월 초쯤에 하시면은 해가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맞아요. 90% 정도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키우세요. 네. 키우고 그러려 그런다고. 크면은 한 1m 20 정도 커요. 네. 그러면 이제 올 겨울 전정할 때 그거 나중에 잘라버리시면 그리고 그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시되는 굵은 것들 이런 것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뭐 올해 그냥 뭐 몇 개는 안 되지만 뭐 달시고 그렇게 방식으로 해서 갱신을 해 나가셔야죠. 근데 지금 비율 안 맞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이거는 갱신은 어떻게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배팅지가 나온다는데 이거 그냥 뚝 잘라버리고 잘라버리면 무조건 나오긴 나와요. 네. 올해 잘라버리고 그걸 받으시던지 아니면 지금 뭐 전정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주성 관계가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게 지금 안 맞아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다 잘라버리면은 그만큼 또 반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업 받고 나가지고서 저 아랫밭에 일부는 그 작업을 해가지고 이미 받아놓은 게 몇 그루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예. 바로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이렇게 교체를 지금 하려고. 문제되는 것들은 필히 표시를 해놓으시고 네. 올 겨울 전정할 땐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이거 대치를 받아놓겠습니다. 수확량 안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봐도 너무 굵어가지고. 그럼 올해 2월달에 이제 스포링하고 세수원 받으면서 올 겨울에 한꺼번에 두 개 한꺼번에 나는 반발 하려고 하나요?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벌써 세모독이 하려고 올해 이제 네, 그거 하고 요 나무가 예, 벌써 허이허이도 제가 추천받아가지고서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올해 많이 달렸어. 엄청 땄어. 작은 새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서 이거는 아예 효과 없다고 하고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 발달돼가지고 이게 효과 있다고 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이러면 수확량이 안 나요. 이 하단부부터 여기까지 결과지로 꽉 차야 되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아까 저런 식으로 광안경이 문제가 되면 제가 아까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없어진다니까 꽃눈이. 그러면 달리는 위치가 요거에 여기서 달아봐야 얼마 다를 거예요. 이거. 이게 수확량이 안 나온다니까. 인생사 이게 크니까 여기만 나왔지. 이게 이제
복잡해지고 그러면 더 심해져요 이런 거. 밑에 달아야지 위에 달아. 제가 저번에 그 아리수 여기서 이렇게 사과 여러 개 달린 거 봤죠. 사전에. 그러면 올해는 이제 여기서는 그거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직접 달았다가 눈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 나무 세력이 조금 있으면 걔가 과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과대라는 게 꼭 이렇게 결과지 형태가 아니라 꽃눈으로도 이제 골드라든지 아리수가 과대가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그냥 꽃에서 꽃으로 마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세력이 거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없어져요 눈이.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력을- 시그널 처리를 해야 시그널 처리를 해도 안 나와요. 한번 꽃이 생겼다가 없어진 눈에는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꽃눈이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살아있게 하려면 나무 세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수보를 억제하려고 막 뭐 가지를 너무 많이 빼고 복잡하게 하고 세력이 어차피 낮추려면 세력을 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한 2, 3년만 유지돼 버리면 제가 문제시 된다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축간의 거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나무 이외에 힘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돼. 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 꽃놈이 한번 없어지면 안 나와요, 얘는. 여기 사과 많이 달린 것들은요,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비료를 막 줬는데도 이렇더라고 이게. 비료를 줬어. 사과 많이 달아가 하나도 안 따고 그냥 다 달았다니까. 작년에 서리 피했더니 꽃눈이 없잖아. 왕창 달린 거야 이게. 근데 요 상태로 한 2, 3년만 가면 나무 이거 사과 따볼 거 없어요. 이게 벌써 나무가 늙었어요. 가지들이. 이 3년 차에 나무 형태가 이렇다 그러면 늙은 거예요, 이거. 사과 많이 달아가지고. 이런 걸 미리미리 빨리 젊은 가지들로 빨리 바꿔줘야 돼. 그 저기 그 산천에 가지고 새순 받아야지 뭐 새순. 올해 새순 받을게. 요쪽 바부터 여기까지는 그 뺀지리 사과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나왔었고요. 여기서부터 저쪽 부분까지는 그나마 좀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부분에서 일소 피해가 좀 발생했어요. 이쪽 부분은 그나마 좀 더라고요. 일소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봐보세요. 일소가 받는 위치를 딱 보시면은 이 주간부에 이렇게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이런 가지가 아닌 단가지 형태의 달려있는 네, 게 맞아요. 아마 거의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런 일련의 이제 화속성 단가지에서 과대지가 형성된 요런 가지에다가 달면은 일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차까지는 이런 눈들이 이 직접 닿는 요런 눈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소 피해가 나오지만 한 3, 4년 동안 이런 과지로 형태로 유도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일소가 없어져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여기다가 해가림 그 시설을 그거 하는 거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수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그 햇빛 차단망을 하기에는 이게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 거예요. 네. 또 보강을 해서 또 올려서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글쎄 그거는 제가 봐서는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요런 형태의 가지들로 유도를 하셔야 돼요. 네. 재배 체계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일소가 안 나오게끔 좀 만드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가지를 만들려면 지금 상태로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바꿔 나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아버님이 잘 안 바꾸시네. 내가 맞요. 아니 가지를 바꾸는 방법을 긁었는데 왜 이렇게 늙었어.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면 판단해서 바꿔야 되겠다. 키울 차이를. 일서 칠일 바꿔버린다. 근데 이제 좀 그거를 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되는 부분들을 네. 올해부터라도 개선 안 하시면은 1년이면 나무 이렇게 그냥 부러져요. 네. 이수영의 장점이 수확량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1, 2년만 이 상태로 가버리면. 이게 구조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첫째가 얘는 햇빛하고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욕심나게 자꾸 가지만 많이 가져가 봐야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벌려놓고 나니까 아랫부분에서 이제 일부 착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또 저 반사 필름까지 깔았는데 그냥 그건 평면으로 해서 문제가 벌써 있는 거예요. 이수영에서 햇빛이 안 들어가 착색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구조 자체가 잘못 구성을 한 거예요. 평면이었을 때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형태가
보시면 이거 여기에 잎이 다 나간다고 생각해요. 네? 이건 이쪽으로 오고 저건 저쪽으로 가고 여기 잎이 다 나오면 이거 사과 달려도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럼 이게 한 번에는 안 되고 지금 잘못된 것도 지금 단계로 좀 개선을 해 나가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진짜 뭐 한 2년 안에 이거 제가 아까 보기에는 얘기대로 이쪽은 저쪽으로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벌리면 그냥 막 크로스 막 사단부 시켜고 싸고 그랬잖아요. 네. 상단부만 생겨 이제. 그러면 뭐 수확량이 수확량을 떨어서 정과가 안 나오지 뭐. 가공한 스타일로 가공이 잘 해주십니다. 가공이 뭐 왜 거기 눈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눈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문자 보내 답은 없지 전화해도 다 받지를 않지. 그러시는 거다 바꿔. 이게 나도 좀 바꾸고 싶어. 그좀 내가 보는 게 바꾸고 있는데 며칠에는